엑스한테 그거 빌렸어요. Your Hey Hey I missed you. 다들 뭐 하고 있나요? 오랜만인가? 아니 이게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좀 어렵네. 어려움이 있네. 오케이. 일단 안녕. 윤지입니다. 너무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헤이! 좀 뭘까? 아니면 되겠다. 죄송해요. 뭔가 테크니컬 이슈가 많네. 됐다. 안녕. 오늘은요, 제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이걸 먹으면서 Pure Flow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잠시만, 내 수저가 어디갔지? 아, 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방. This is my room. I hope everybody enjoys it. It's pretty cute. 우베가 또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좀 시켰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는데? It's ube flavored. Guys, there's an ube boom. There's an ube boom in Korea. Ube. Ube is like sweet purple yam. Really good. It is not bright outside. It's actually my light. I kept it on just to balance it. Otherwise it'd be too dark. 너무 습하지 않아요, 요즘? 이거는요, 우베 맛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르세라핌 티셔츠. 너무 편해. 진짜 너무 편하고 사이즈도 딱 좋고 이런 편한 옷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퓨어 플로우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 티셔츠 재질 미쳤지? 너무 좋지? 나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퓨어플로우 제작 비하인드 같은 그런 재미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잘 알려지기가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대화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pure flow. pure flow는 순조로운 흐름을 뜻하는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에너그램인데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제작하기 전에 딱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시점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사이타마 마지막 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와주시고 딱 한 줄 평으로 르세라핌 생각보다 엄청 밝고 긍정적인 팀이구나 라는 인상이 굉장히 컸대요. 근데 그게 저희도 에너지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피오나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컸고 그런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대요. 느조. 우리 피오나와 르세라핌이 굉장히 끈끈하고, 또 르세라핌끼리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너무너무 밝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다음 앨범의 방향성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날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방향성을 잡는데. 근데 그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끝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맞아, 저희 굉장히 밝은 팀이에요 막 이러고 있었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진짜 르세라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거를 뭐 정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상 우리도 정규를 하고 싶어 하고, 좀 이제 정규가 좀 할 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근데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꼈냐, 어떤 이야기가 지금 가장 하고 싶냐를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말했어. 그냥 지금 르세라핌에게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멤버 간의 이야기고 팀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뭐 진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들이었으면 일 수도 있고, 뭔가 한 명의 내러티브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5명이 각각 느끼는 감정을 더 드러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대화가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우리끼리도 조금 더 좀 속 깊은 얘기를 꺼내고 진심을 좀 많이 담아보자 이번 앨범에서.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런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그랬는지 좀 출발점이 다른 앨범들이랑 좀 달랐다고 나는 생각해. 멤버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고, 회사도 좀 이번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 했거든. 뭔가 그냥 앨범 내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앨범을 진짜 정성을 많이 담아서 앨범이 앨범인 이유를 명확히 만들고 싶은 목적이 굉장히 컸거든. 왜냐면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앨범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되게 무게감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모든 팀들, 모든 아티스트, 모든 사람이 한 작업물을 위해 쏟아내는 노력과 그 진심들이 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번 Pure Flow가 정규였던 만큼 우리 똑같이 하고 싶었어. 근데 모두가 좀 그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 멤버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이번에 회사도 도전을 많이 해줬거든. 왜냐면 애초에
이 뿌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대1로 멤버와 인터뷰를 내가 진행을 했어. 그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윤지 씨가 1대1로 멤버들 만나보면서 어쨌든 멤버랑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멤버랑 각자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걸 가지고 2차 인터뷰를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더 필요하면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생각들을 각자 하고 있는지 조합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탑 다운 느낌보다는 완전 바텀 업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 명씩 한 90분 동안 했어. 시간이 진짜 없어서 막 연습 끝나고 새벽까지 하고, 나는 막 은채 방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막 되게 그런 식으로 했었어. 그래서 아마 리미널 스페이스에 그런 게 있을 거야. 리미널 스페이스 마지막에 시작에 그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려? 근데 또 그때랑 이게 너무 크다. 어쨌든 막 인터뷰 한 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리무널 스페이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인터뷰가 이 인터뷰인 거야. 한 번씩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너무 인상적이었고, 나는 그때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엄청 뭐랄까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 위로였나? 그냥 각자 얘기하면서 다 너무 달라. 다 모양새가 너무 다르고, 다 속도도 다르고, 다 뭔가 감도나 온도도 다 다른데,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같다는 걸 너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이게 멤버별 그게 또 있거든. 인터뷰한 내용이 한번 볼까? 이게 진짜 옛날이거든. 근데 이건 진짜 비하인드다. 이건 진짜 완전 비하인드.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 막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각자 인터뷰했던 걸 내가 다 수집해가지고 보내줬거든.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서 팀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얘기도 하고, 감정 정서의 변화, 뭔가 힘들었었던 얘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혼돈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뭔가, 오히려 목표가 더 확실해진 멤버도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게 더 오히려 더 미래가 선명해졌다는 얘기를 한 멤버도 있고, 그리고 막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얘기도 한 멤버도 있고, 근데 이게 공통점으로 다 이게 맞았던 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다 르세라핌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나는 막 은채가 최근에 F1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막 그런 대사가 있었대. 나는 가끔 생각한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근데 그 대사에 fearless라는 워딩이 실제로 들어갔대. 영어니까. 근데 그 대사를 듣고 되게 르세라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1위를 꿈꾸고 다시 달릴 이 용기를 얻고 막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꾸라 언니가 진짜 뭔가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 끝에 언니가 됐지? 잠시만. 아, 지금 당장 아무도 조건이 없다면, 지금 당장 아무 조건이 없다면 누구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라고 물었는데 언니가 나는 멤버. 서로가 서로를 위한 노래를 하고 싶어. 호시노겐님이 라디오에서 하신 말이 있잖아. 누군가를 위해, 공감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내면을 깊게 파고들다 보면 문이 있을 거고 그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문을 느낀단 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해도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까? 피어나 대 르세라핌, 피어나 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항상 5명, 우리가 하나로 우리 대 상대방이었다면 이제는 5명이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떨까? 5명이 5명이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였다. 피어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또 고마운 존재가 멤버들이다. 그래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러고 내가 물었어. 그런 언니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혼자가 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거울을 보면 원래 너무 혼자같이 느꼈는데 옆에 누군가가 맨날 있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존재.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시간도 보냈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게 조금 되게 컸던 것 같아. 그게 되게 대주제가 되고 어쨌든 이번 앨범에서 자매애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잖아? 한여막이야? 근데 이런 인터뷰를 통하면서 또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지.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많은 그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주제 결성이 됐죠. 그래서 막 우리와의 대화, 나와의 대화를 통해 탄생한 주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쏜더 어떤 멤버는 활동을 하면서 뭔가 외로움을 느꼈대. 뭔가 같이 있는데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런 외로움을 느끼다가 한 발짝 나아가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만큼 복잡한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확인시켜주는 순간이 와. 근데 그 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쏜더라는 단어거든.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고 옛날부터 한번 다뤄보고 싶은 단어였는데 딱 뭔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 개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앨범에 한번 녹여봅시다 해서 이렇게 녹여졌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 라는 건 그 사이타마에서 식사 자리에서 탄생한 문장이거든. 거기서 탄생했는데 그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걸 바로 적어두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나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라는 말이 되게 웃기고 좀 묘하잖아. 사귀고 있는 게 어떻게 더 사겨. 그리고 사귄다는 말이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사귄다는 말이 뭔가 영어로 잘 번역이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근데 보통 더 사귄다는 말이
안 쓰이잖아. 보통 그런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좀 그게 그런 마음을 담았던 것 같아. 누군가와 그게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멤버였고 멤버의 입장으로 쓴 건데 어떻게 너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걸 유지하면서도 우리와의 거리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근데 뭐 곡 하나하나 더 얘기하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어더사도 어쨌든 그런 멤버의 관계에서 태어난 거고 그리고 그걸 또 받아쳐주는 곡이 Trust Exercise잖아. 우리가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돌아오는 답이 Trust Exercise고 그렇게 앨범이 끝나고 마지막에 Liminal Space가 나오는데 Liminal Space도 내가 아이디어를 냈었어. 이게 회사도 뭔가 아우트로를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왠지 이번에 인트로를 항상 하니까 아우트로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투어를 다니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영감이랑 좋은 에너지를 받았나 봐. 역시 피어나. 역시 우린 공연을 뛰어야 돼. 피아노를 가까이서 봐야 돼. 지금도 사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산옥이 너무 기대돼. 우리가 계속 투어를 하는 동안 한 도시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근데 리밍널 스페이스라는 게 A와 B라는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뜻하거든. 계속 이동하고 어딘가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가고 있다는 걸 그런 좀 묘한 마음을 담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복도나 뭐 뭐가 있을까? 공항, 엘리베이터, 차 안, 비행기 안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되게 많이 자주 다녔단 말이지. 근데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뭔가 철학적으로도 뭔가 그런 메타포 같은 느낌이었어. 르세라핌이 지금 우리 단계에서 2개의 3부작이 끝나고 스파게티도 끝나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이동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겁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대로 다가온다는 걸 나는 많이 느꼈어. 투어를 하면서 다음 도시에서는 어떤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을까? 공연이 어떨까? 이 투어가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미래에 우린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그런 개념이 떠올라서 던져봤는데 회사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그런 리미널 스페이스 속에 있는 대화가 실제로 우리의 그런 차에서 이동하는데 나왔던 얘기였어. 이게 묘하지. 차로 실제로 운전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또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린 어디를 가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왠지 좋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 미래에 우리는 잘하고 있을 거다. 이런 좀 작은 확신이 담긴 되게 뭉클하면서도 눈에서 물을 유발하는 그런 아우트로인데 그게 또 다음 앨범이랑 아무래도 순조로운 흐름을 뜻하는 Pure Flow 파트 1이니까 다음 파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던진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도? 리미널 스페이스도 있었고 아이러니는 멤버 한 명이 한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나. 멤버 중에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뭔가 진짜의 나를 뭔가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를 마주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의 곡이거든. 그것도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고
뭐 그런. 그리고 또 맞다. 에너그램. 이번에 에너그램을 또 돌아왔잖아요. 앨범이 Fear, 두려움을 다시 얘기하니까 어쨌든 두려움을 다시 다루는 만큼, 그리고 성장한 르세라핌, 진짜 2.0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좀 달라진,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해진 르세라핌을 보여주는 만큼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Fearless 1집 때처럼 에너그램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한번 던져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뤘던 문구 있잖아. For I am not fearless, I am powerful, or therefore I am powerful. 이 1.0에서는 fearless를 조금 더 중점으로 다뤘다면은 지금은 powerful, 그 문장의 뒷부분을 더 집중해서 더 강해진 우리, 왜 더 강해졌는지에 대해 좀 설명하는 앨범이어서 powerful의 에너그램은 뭐가 있을까? 하고 던져봤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게 pure flow가 딱 이제 티키타카 잘 맞아서 pure flow가 또 나오게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에너그램, 파워풀로 에너그램 하는 걸 던지길 잘했던 것 같아. pure flow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앨범이 너무 예쁘잖아. 진짜 앨범명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 앨범명이 예뻐서인지 막 비주얼이랑 그런 게 다 너무 예뻐. 뭔가 그것도 있었어. 토마토 러버인데? 여기 토마토 조명도 있어. Oh my god, ticketing is tomorrow? 잠깐의 인터미션을 가질게요. 소통 타임. Ube is so good, guys. I'm like eating this down. 맞다. 일단 먼저 이 제작기 과정, 이 흐름, 이 앨범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부터 먼저 설명하고 곡 소개랑 곡별 비하인드 그런 걸 좀 설명해 줄게. 진짜 재밌거든. 진짜 내가 막 앨범 루비를 진짜 많이 찾아봐. 근데 내가 가장 기분 좋았던 리뷰 중 하나가 그냥 듣는 재미가 있다, 되게 다양하고 뭔가 버릴 곡이 없다는 평을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그게 사실 취향 차이는 누구나 있어. 어떤 곡은 별로고 어떤 곡은 좋고 어떤 곡은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것 같고 어떤 곡은 그냥 스킵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앨범이라는 형태는 뭔가 다 의미가 있어야 이게 있잖아. 근데 완결성은 있는 앨범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 다 안 좋아해도 돼. 다 취향은 아닐 수 있고 한데 이번에 진짜 뭔가 허투루한 곡이 하나도 없었거든. 우리도 회사도 진짜 피어나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진심을 정말 하트! 오늘 좀 라이브 길게 할 예정이어서요. 다들 오늘 조금 늦게 잘 생각이 있으시면은 끝까지 해주시길 바래요.
가끔 가끔 윤진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한국어 실력이 따라잡을 수 없어. 나 원래 이렇게 안 빨라. 근데 또 이렇게 되네. 말하기 너 신날 때 내가 막 진심인 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빨라지나 봐. 에잇! 거의 7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무슨 일이야? 내가 실수로 꺼놨나 봐.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진? 왜 그런 거야? 응? 오래 한다며. 오래 한다며. 미안.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원래 그렇게 빨리 끝날 게 아니었는데. 미안. 언제 자게? 나? 그냥 이따 자도 돼. 원래 좀 늦게 자. 2교시 시작.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송캠프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주제를 다 전해놓고 갔는데 일단 공통점으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공통점으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었던 게 이제 다시 달리고 싶다. 다시 진짜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진짜 꿈을 꿔보고 싶다. 그런 용기를 다시 갖게 됐고, 근데 그 이유가 1번 나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어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냥 모든 순간에 나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흐름에 맡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그리고 두 번째 멤버들이 있어서, 피아노가 있어서, 서로가 있었어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를 축하하자 였기 때문에 셀러브레이션이 나왔던 거고, 그렇게 되었지. 그래서 셀러브레이션이 선공개곡이었던 이유이기도 해. 왜냐면 이 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있으려면 일단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나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나서, yeah. English time. Sorry guys, I know that a lot of you guys are English speakers. Basically we just realized it was time to celebrate. Because I think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I think after doing all the interviews with the members and having a lot of deep talks with each other, we all came to kind of the same consensus that we are ready to dream big things, and there's just a lot of self-love that we feel for each other, or for ourselves, and also love for each other. And we wanted to talk about that, especially in this album, because we wanted it to be very personal. And the most personal thing, the most personal narrative that we have right now is the story of us and how we feel about each other. And that's what we are celebrating, the strength that we discovered within ourselves again, or rediscovered within ourselves, thanks to each other, and the fact that we weren't alone. My tongue is purple.
Oh my god. Anyway. So then I went to song camp. In October last year, I went to song camp. First song camp. It was my first session in front of like other people. Like I used to always just like have my little mic here, like alone. But this is the first time like doing it in front of people, like talking in front of people. It was crazy. I met so many friends. So many friends, guys. So 송캠을 처음 갔을 때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며칠 휴가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았는데 저는 어차피 미국을 갈 생각이었는데 뉴욕을 잠깐 들렸다가 LA를 가자. 왜냐면 송캠프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번 앨범이 워낙 자전적인 이야기고 사실 그런 세션에서 그 아티스트가 직접 이제 작가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게 다르고 해서 저는 휴가를 LA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었는데 it was such a surreal experience. Such a surreal experience. I think it's different when like you're able to like communicate with them directly. Obviously, like our whole team like understands the entire story, all of the concepts, and they like write up like all like the themes and the message of the albums through what we already spoke to them about. So everything's like we're on the same page. But I feel like it's so different when the artist gets to like have real conversations and like even if it's not even about like the music, just talking and getting close to the writers brings a whole different like depth to the music and stuff. I don't know. I thought it was fun. That was the motive that brought me to LA. I don't know if it like you know like it was monumental. I'm not sure if you know. I just was there for the experience. I didn't like expect to you know do something incredible. 뭐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크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경험을 하기 위해 사실 너무 쫄리고 너무 좀 많이 쫄렸거든요. 완전 쫄이었는데 왜냐면 거기는 다 프로페셔널이고 너무너무 잘하고 모두가 나는 그냥 such a small fish in a big pond. 우리끼리 하는 세션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 막 그래미 수상하는 분들 like Grammy award winning writers and stuff and producers. So I'm just there like God, I don't really know exactly what I'm doing here, but I'm gonna do something. And so I just like kept doing my best. I kept throwing out ideas and like talking about my experience in this team and what we stand for as a team.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팀인지 계속 막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되게 많이 만났어요. Pebbles and Tam Tam. They were also 그 Pebbles and Tam Tam이라고 그 팀이 있거든요. 듀오인데 그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I'm like they're so cute. 남겨준 메시지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까 I was like she congratulated us on the comeback and she's so funny. She wanted to say something. So hold on, let's see. Tam Tam from and it was so great to it sounds like it wasn't great, but it really was great. I'm just trying to remember the words. To write with Jen. I mean, it was first she and her team came to LA and got in like a bougie studio and we met there and ate some cookies, trying to write some stuff. And we just like chopped it up a lot of the time. And like, I don't know, from that day on, I just knew that we was going to have a very long relationship. So that's Homegirl. I'm glad that
we can still keep in contact. And it was even more fun when we actually ended up going to Korea like a few months later. Well, no, not a few months later. It was like way later. Okay, we went to Korea a few months later, but we didn't meet her at the same time. Wait, we went to Korea to write some other stuff, and then we met up with her again right after she finished recording Pure Flow. Shout out Luce Seraphim and congratulations on that whole comeback and everything, by the way. Stream Pure Flow Part 1, period. And it was like we were never separated. Like, that's old girl, that's best friend. And it was such an amazing experience, and Jen is so talented and everyone's so talented. And yeah, I mean, it was amazing. It was great. Sessions were kind of long, but honestly worth it. I don't know. I mean, it was great. I don't really know if there's anything else that I could like say. Well, I could flex that I was like one of the first people to see the spaghetti promo before it came out. Yeah. So that was fun. Yeah. That was my friend Tamia from Pebbles and Tam Tam. We worked together. And then also oh gosh. I also got to work with Tyler Lewis and Nisha Charles and Violet. We wrote Irony there. It wasn't Irony then, it was a different song, but we mashed the two of them together and it became Irony. So like we had the same track, but we wrote like different lines to it and then we meshed those together and that became Irony. 그 송캠프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생일도 LA에서 보냈는데 너무너무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니 계속 작가들을 계속 만나니까 보는 작가마다 계속 축하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Oh, Trop Killers was amazing too. You know, in Irony when it goes oh. I saw that come to life in real time. It was so good. So fun. Okay,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송캠프를 진행했다. 송캠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따 사진도 올려야겠다. 진짜 LA 사진 많아요. Touch your lip if you like Chaewon. Or if you miss Chaewon. If self-love is the mommy and I'm the baby, who's the daddy? Self-respect. Okay, and then 한국 와서 세션 하고 거기서 우어더사랑 데모래? 스트레스 엑서사이즈 작업하고 가사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책리스트 한 개씩 집기 전에 So I wanna like talk to you guys about so much. It's taking like gosh, I'm so talkative. Oh my god! Saki? You guys want to talk about Saki? So Saki was an idea that I came up with during Hot. Like 사키가 탄생했던 그 아이디어가 탄생했던 시점이 딱 그 스파게티가 탄생했던 시점이랑 완전 맞물려 있어요. 원래 Saki was supposed to come out with spaghetti, but then we were like, they don't really mesh together well. We should do Pearlies. And so we did spaghetti and Pearlies and then moved Saki to the next album, except it wasn't Saki then. It was like a different song with a theme that I wrote for that song. But we kept the theme, just switched out the song itself. And then it became Saki. I'm gonna do this in Korean real quick. 그래서 원래 사키라는 곡이 있었는데 아예 다른 곡이었고 그 곡을 원래 스파게티랑 같이
싱글 1집으로 내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사키를 뒷 앨범에 뒷전이래. 다음 앨범에 녹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펄리스로 교체를 했고 오히려 그 조합이 더 좋아서 그대로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제가 쓴 사키의 테마는 그대로 두고 곡만 더 다른 곡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키가 되었는데 그때 사키의 아이디를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1-800 Hadn't Fun의 연장선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곡을 너무 제가 좋아해서 그 세계관이 연결되는 게 너무 좋아서 펄리스도 마찬가지로 The world is my oyster, my oyster is the world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1-800 Hadn't Fun의 자매곡을 만든다면 어쨌든 사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키가 1-800 Hadn't Fun에서는 Where the heck is Saki? 사키가 대체 어디야?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사키에서는 Who the heck is Saki를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키가 대체 누군데? 왜 이렇게 다들 찾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어쨌든 르세라핌 노래니까 너무 그냥 분위기로 가는 것보단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메시지 낼까 해서 이제 파티에 도착했어요. 파티에서 입소문을 타는 사키의 행방, 근황에 대한 뭐뭐하더라 이야기로 근거 없는 소문의 피상성과 우스꽝스러움을 가볍고 재밌게 위트 있게 풍자하는 노래로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은 그냥 트는 게 낫나? 이제 사키가 서사가 있어요. 코러스가 다 사키인 꾸라언니의 파트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코러스는 사키의 POV인 거예요. 사키가 이야기하는 거고 벌스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파티 장소에 와 있는 그 일원들. 그래서 대체 그래서 사키가 대체 누구야? 사키? 내가 듣기로는 네포 베이비에 완전 막 싸가지였고 진짜 걔 진짜 이상해. 그래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사키 완전 뭐 맨정신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다 챙기고 파티에서 막 집도 데려다주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던데? 그래? 근데 사실은 나는 이거 근거 없는 소문인 거 알면서도 그냥 다 믿고 있어. 그래? 근데 나도 왜냐면 난 도파민이 너무 필요하거든. 그래? 도파민이 필요해? 혹시 더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있어? 소문 더 재밌는 거 없어?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내볼까?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그 가사랑 같이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 너무 미안한데 이거 영어로도 한 번만 설명할게. 영어를 까먹었네. Okay, so basically I wrote Saki then, and then the theme of it was that I had said was 1-800 Hot and Fun is where the heck is Saki, and then so I wanted to talk about who the heck is Saki in the next song because I really love it when songs have like this like lore. I love lore that like you don't plan, but in hindsight it all makes sense, right? So in 1-800 Hot and Fun, it's like we're on the way to the party, right? We're not there yet, and we're just looking for Saki. And then in the next song, which became Saki, I wanted to talk about how we get to the party and Saki's there, and then everybody's like, wait, but who the heck is Saki? Like, why is everybody so obsessed with her? Like, what does she have? Why is she that girl? And so she is the main character in this song. And if you notice, if you look at the lyrics, in all of the verses,
it's not Sakura's POV. Like, the reason why Sakura's parts are all in the chorus and she's the only one who sings the chorus is because Saki is the person that the lyrics are coming from. Like, I'm Saki. I am the game, and you got no hacks. And I also wrote that because Sakura is a gamer, and you have no hacks to get into her because you don't know who she actually is. Because, and I wanted to say that because I found it really funny. I thought that it would be really funny to take a really witty twist on how rumors are so easy to spread, and even funnier is how easy they are to be believed, especially at a party where someone is the main character, or main character is just the center of attention, and everybody's like, okay, so who is she? Oh my god, I heard this and this. I heard this and this. I heard she's like a bitch. I heard she's the worst person you could ever spend your time with. Like, she's such a pick-me. And then other people are like, wait, what? No, I heard that she, like, drove people home sober. Oh, wait. Yeah, she, like, drove them home and stayed sober the entire night, and she was just, like, taking care of it. She was, like, a complete girl's gir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hat? No, her dad's, like, the owner of whatever. Like, she's a Nepo baby. That's the only reason why she's, like, acting nice. Like, yeah, like, it's all performative. Like, she's just shooting a reality show. And so it's just like, I wanted to talk about the irony and just the flat out, it's like not even audacity, it's just like, pff. Like, that's funny. It's just like, it's funny, you know? It's just like, how? It's just, yeah, 어이없는 느낌. 그런 걸 I wanted to talk about in a funny, witty way. Kind of like satire. Yeah, it's a definitely like a satirical song. So all the verses are in the perspective, the POV of people at the party, and then the chorus and the pre-chorus is Saki herself. So yeah, if you look at it that way, it's a very fun song, and ties into LE SSERAFIM's lore in many ways. So let's go. My favorite part is the line about dopamine. This was literally me when I first heard this song. And oh, Eliza introduced you just so well. Oh, this is also Saki's point of view. Is it factual까진 몰라 100% 믿을 거야 We got a story that's more whack 좋아 dopamine need that It's alone
just to get a peek. Gossip all you want. Walking down the street, see letters on the beat, blowing on my phone. Who your head's the key? Cars crashing on the road, just to get a peek. Message at the tone, but I hit delete. God, such a fun song to perform. I'm so excited for tour. 진짜 투어 때 이 1-800이랑 이 노래가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밌게 해요. 근데 연출도 너무 재밌게 해? 미쳐버리는 거야.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다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하여튼 사키는 그런 노래다. 너무너무 재밌는 노래. 그리고 뭔가 꿀언니를 생각하면서 써서 더 웃겼어. 그래서 좀 멤버를 베이시스로 쓰는, 중심을 쓰는 노래니까 뭐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지만 What? 이게 30분 딱 되면 이게 자동으로 꺼지나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세 번째 키고 있어. 왜 이런 거야? 알았어. 그럼 이번이 마지막으로. 여기 뭔가 났나?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했어 단단히. 일단 우어더사 얘기를 좀 할까? 우어더사는 bless me. 이피를 진짜 좋아하더라. 이피를 한번 듣고 우어더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근데 이게 좀 쭉 듣는 맛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Need Your Company 우어더사가 딱 그 인터루드 역할을 해주는 곡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우어더사 우리 어떻게 해서 사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세상으로 한 발 다가가는, 그리고 쏜더에서 그걸 이렇게 진짜 한 발 딛게 되는 그런 순간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키는 좀 예외고 그리고 트러스트 엑서사이즈가 그 서사를 딱 예쁘게 마무리해주는. English, guys, you want English? Okay, Need Your Company is short for a reason. It's short for a reason. It's because it's an interlude, and it's like, if you listen to it, 이 막 속삭이고 이 사운드가 있잖아요. Like the whispering sounds, that's like, my head is so like, I'm overthinking. So many voices in my head. And I feel like when we're just so lonely, it just truly feels like nobody will ever get me. Like, I don't even get myself. But even still, we wish for the closest people to us to kind of catch on, or like just understand without us having to reach out, or like, you know. But the moment you realize you're on the same page and they do care about you as much as you care about them is super eye-opening, and it just makes everything different. It makes everything feel so much more vivid and real and authentic. And I think, so I wrote this song thinking of the members, because I think in any
like in any relationship, I think there are moments where you think, oh, am I the only one who feels this way? Like, am I the only one who like truly feels this bond? And that can happen with anybody. Like, it's not like it's a really personal story, but I think after writing it and like letting other people hear it and sharing it with the world, I realized that it doesn't just have to be like my story. It can be anybody's friendship, anybody's relationship, anybody's, whatever. It could be with family too. But I think that confusion in between people is such a human emotion, and I think because it's so human, it's also so like embarrassing to talk about it. But I think the moment you do talk about these feelings, oh, I wish we could be closer. I wish you understood me more. I wish I could be more understood. I wish I could understand you more. I wish to know you is such a romantic, such an intimate thing. Because no one really knows me, not even me. But the want to, if it exists in between two people, I think that's the secret to a long, healthy relationship. And I felt that with the members because they are the closest people to me right now, and I am the closest person to them. And this bond that we have is something that I want to keep for a long time. So how can we keep this going? Which is like the literal translation of 우리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 But in Korean it's a little more intimate because it could be, because like it's not a common statement. But yeah, that's what I want to talk about. How, bringing out this vulnerable confession almost is the start to something real. And what the heck is going on? What the heck is going on? Because that was like 4 minutes. I think it was my Wi-Fi connection. I disconnected from Wi-Fi and I'm using my data right now. That's how dedicated I am. This isn't a free. This is every minute I talk, I yap. More change in my pockets. 와,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와, 4교시?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수업 마무리할게요. 미치겠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어 쓰시는 분들을 위해 광고가 뜬다고? 광고가 뜬다고? 내 계정이 조금 이상한가? 와, 미치겠다. 이제 익숙하다니. 졸리지 않니? 나 안 졸려. 괜찮아. 나 허윤치 때문에 입덕함 책임줄게. 아잉.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거에 관해 내가 뭘 쓴 게 있어. 그걸 차라리 그냥 읽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This is just like, 이건 또 다른 건데, 우리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 No one really knows me. 가끔은 나조차 모르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타인이 알겠나? 나의 상처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타인이 영영 모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진심을 말하는 게 결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느꼈어, 나 서운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어떤 취약한 고백이자 앞으로에 대한 선언이다. 더 신경 써줘, 더 알아줘, 더 사랑해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가족 외에 얼마나 자주 하겠는가. 나는 사실 거의 없다. 더 일반적인 건 그냥 상처받고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어떤 선을 조용히 설정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지. 설정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지.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 그리고 그 관계는 거기까지 간다. 어쩔 때는 그 상처를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놓치게 되는 관계가 더 큰 상처로 남게 되기도 한다. 앞으로 더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게 상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괜히 말했다가 더 멀어질까 하고 삼켜내릴 때가 많은데 삼켜내리지 않는 게 상처다. 삼켜내리지 않는 게 상처다. 다시 읽게요. 여기. 우리는 보통 괜히 말했다가 더 멀어질까 하고 삼켜내릴 때가 많은데 삼켜내리지가 않는 게 상처다. 상처는 꺼내보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봐야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다. 모두의 시선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치만 이 관계의 유지와 존재가 그 두려움보다 무게 있는 가치가 있다면 꼭 내려야만 하는 선택이다. 상처를 또 받겠지. 우린 모두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감수하는 일이 관계 유지하는 것이다. 또 받으면 더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 두려움을 받아들이자. 또 주면 상대방을 더 따뜻하게 봐주고 그 모르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의 해답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좀 마음을 썼는데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뭔가 팀에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솔직해 주십시다. 그래서 I need your company, no matter how you hurt me. 난 내가 쓴 가사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 어떻게 난 너 없이 날 사용할 수 없지. 없어 다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뚝 끊기는 거는 뭔가 마치 보이스 메모를 녹음하다가 보내지 마 하고 뚝 끊는 그런 걸 표현했어요. 예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쏜더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지하 주축으로 모든 멤버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애드립을 치잖아요. 파트가 계속 교체되면서 그게 뭔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꾸라 언니인가?
She really wants to trust you. No one really knows you. She really wants to trust you. 그 얘기를 꾸러니가 하는 거고, 그 여기 애드립은 은채예요. 어디였지? 잠시만. I need you. No one really knows. 청원이.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까? You guys wanna hear the original demo for Hurt Me? 있나? 들려? Nobody understands, I know. I'm thinking in a selfish way, but at this point I just can't help it. No one really knows me. Nobody understands, I know. I'm thinking in a selfish way, but at this point I don't even know. This friendship was for show. I'm overthinking, lost in my head, believe honesty. 'Cause now I'm tired of these conversations we're real. Tell me what I shouldn't feel. So wanna be close by your side. I'm scared to grow apart if I don't. I need your company. No matter how you hurt me, without you I can't breathe. I hate that I'm so fucking needy. I need your company. No matter how you hurt me, without you I can't breathe. I hate that I'm so fucking needy. I need you. No one really knows me, but they know that you really wish you could be. Really want to trust you, going out to see me. But you understand, you know the truth. No one really knows me, no one really knows. I need your company, no matter how badly you hurt me. Like that. 그 편곡이 조금 다르지만 원래 노래 처음 이제 다 쓰고 어떠세요? 라고 되게 러프하게 녹음하고 보내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일부러 좀 짧게 하긴 했어요.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생각?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또 뭐 본격적인 생각 같아서 그냥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rust Exercise가 그걸 던지는 건데 난 이런 마음이야. 나도 언니가 나도 멤버들이 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우리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건가?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에서 이제 그런 답이 오는 게 Trust Exercise인 거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채연 언니 이거 조금 되게 웃긴 비하인드인데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언니가 나한테 개인톡으로 눈물 셀카를 보내면서 노래 너무 좋다 이렇게 했어. 저는 우리 팀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서 이런 곡까지 썼습니다. 사랑 고백 노래. 우리가 더 앞으로 오래오래 만나고 진짜 진심을 서로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진짜 너 없으면 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됐거든. 실제로 그런 마음이야. I can't explain myself without these members anymore. 그래서 아 대박. 이것도 있어요. 윤지는 앞으로 피어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해서 사귈 수 있을까? 피어나와는 계속 이렇게 소통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공유하고 이런 나의 진심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 아직 부족한 나지만 계속 노력하고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계속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고 싶다. 아니 여러분 분팔라 퍼포먼스 영상 봤어요? 이로 할게요. 진짜 미치겠네. 이게 말이 돼? 하여튼 Pure Flow 그 전에 그걸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제가 벌스 위주로 썼거든요. 벌스랑 프리 썼어요. 완전 gibberish. 미치겠어. 어떻게 벌써 이게 네 번째 라이브야 지금. 대충 이런 느낌. 그냥 그런 재밌는 비하인드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네. Pure Flow, 순조로운 흐름. 르세라핌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는 한 장의 앨범이었고요. 두려움과 자매애를 가장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앨범이고요. 분팔라는 지금 현 르세라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이고 너무 신나고 너무 긍정적이고 진짜 나는 실제로 너무 불안할 때 분팔라를 실제로 외워. When I'm like super anxious and like I can't sit still or I'm overthinking, I literally think to myself Bumpala because nothing is forever, so nothing is to fear. And I think that is such a powerful message to talk about when it's, you know, it's like everything is fixated and you can't change anything, whether it's about your life or a situation. It feels like sometimes there is no end, but there is an end and things pass. And a couple days ago I met up with Gurani. I went to her and we talked about stuff, about life, about the team, about our future, about, you know, whatever, just our anxieties and stuff. And I told her that sometimes I truly do feel like things are forever and nothing will change. And that scares me sometimes because sometimes I feel like the anxiety that I feel or, you know, the worries that I have, they're just never going to leave me and it's going to be like this forever. But she said something that really, you know, calmed me down. She was like, it's like literally just look at the lyrics of Bumpala. We are the sky, and the emotions that we feel that pass through us are simply passing through us like the weather. Like some days you're going to be super anxious. Some days you're going to be, you know, cloud free. Your sky is going to be so like sunny.
And that's not forever. Like when it's good, something bad's gonna come, and when something's bad, something good is going to come. And that really did bring a lot of peace of mind. And we talked about how we want our team to have longevity, and everything that we do with integrity and intent and authenticity and personality, which is, I think, why it makes me the most happy when people receive this album. As there might be some things that you don't personally like about it. There could be more, flops, so-called flops over hits or bangers or whatever, but that's strictly personal. The only thing that I hope does reach people is that there's it feels like one thing from start to finish, from Pure Flow to Liminal Space. I hope it feels like a story. I hope it feels personal. I hope you feel the narrative, even if it doesn't make sense to you or like you don't like it. I think it's beyond preference. I think I am really flattered when people say they don't like things, to be honest, because it means that it made them feel something. I think it's better to have that, duality of reactions rather than just, oh, I mean, it's okay. It's meh, So I'm very thankful for everything. And I'm just really proud of us for doing something a little more experimental than we're used to, and I'm proud of us challenging ourselves to write more, and really, because it's not easy to take out your own personal story and then put it out on paper and put it out on a record. But I think all 5 of us were really locked in on that, because we knew that if there was an album to do it, this was it. And yeah, there was a review that I saw recently that said it felt like, we were watching an 11 episode TV series, like a high school TV series about friendship and family and love. And I feel like, if it felt like that, then I think I take that as a good thing, because that means there was a overarching story, I suppose. And I think, there's a good anticipation for the next one. Who knows what we'll come out with next? My nails. Yay. So cute. My nail tech popped off. And I'm proud of, sessions. I'm proud of throwing myself out there. I'm proud of just trying everything. Yeah. Stream Boompala. Boompala. I'm sorry. Oh, and Rachel, she came around. That was so cool. She was really fun. My favorite song on the album, I really like Saki. I really love Need Your Company. Need Your Company 10-minute version is insane. That's insane. I don't think I'll be able to write that. Yeah, I like Iffy Iffy. That's just a feel-good song. I like Boompala the most, though. I'm not gonna lie. I love that song. It's so fun, guys. It's so fun. And, yeah. So nothing is forever. So nothing is to fear. I hope if someone needs to hear that today. Thank you. Tonight I want to show you off.
Yes. Yes. Oh, and trust exercise. I love trust exercise too. I love that one too. I wrote the lyrics about the pastries. Did not know that would make it. So funny. And what else? I love you. Okay, I don't know when this is. You have no idea. Reverse might just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냥 제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많이 알아주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Yeah. Love you guys so much. See you soon. See you very soon. Is there anything else I want to say? Oh, in regards to what Gura only said about like how every day is going to be different, you're going to be feeling a different way. I feel that I felt that a lot today because I was not in a good mood. Like, I don't know, in a good mood. I was just feeling like really anxious and like kind of antsy and very like I was lost in my thoughts for a while. But I was talking to Fearnaughts today on call and like, God, it made me feel something. And like one of the Fearnaughts today was a parent, and they had their like kid with them, and they were like, oh, like I'm married and I have a kid, but I'm like I love you guys so much, you bring me so much courage and strength. And they like showed me their kid, and it felt so weird. Like these people have their own lives and we're just a part of it. And then there was someone who was a literal like dentist, and in between shifts or in between, like it was a break time, and they were like, oh, I've been such a fan of you. I know your song Blessing in Disguise, 고진감래, which means like when something hard comes your way, it just like, oh, it's literally the Korean definition of Blessing in Disguise. But 고진감래라는 그런 가사를 듣고 나는 너무 유진이한테서 큰 위로를 받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They're like saying this stuff to me, and it's just like, it's crazy to me. And then someone else was at Jeju-do because they had a business trip there, and they were like in some office, and they were like, oh, sorry, like I'm in an office, I wanted to talk to you like at home, but I'm in the middle of work, so sorry for the clutter. And I'm like, no, not at all. Like, these people are living their own lives and we're just a part of it. It just blew my mind, and it honestly, it made me really emotional. And I'm so thankful for you guys. I'm so thankful for you guys. I hope you really know that. And we really do our own efforts to show that love. And we put a lot of that love in this album. And I think, you know, people are getting it. The people who get it. And that's so big to me. Yeah, literally Sonder.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피어나 삶 속에 한 조각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나한테 크게 느껴지고,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를 많이 느껴. 오늘 특히 느꼈어. 왠지 모르겠어. 오늘 갑자기 그게 왜 확 와닿았지? 근데 그게 확 진짜 와닿는 날이었어. 그래서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 우리만의 길이 좀 다른 길일 수도 있지만 이 길을 피어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고유의 르세라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진짜 리미널 스페이스처럼 우리가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기대가 돼. 그곳이 계속 이대로 진심을 계속 쌓아가며 피어나와 이런 사랑을 공유하며 공연을 재밌게 하고 우리의 진심을 계속 보여주면은 나중에 우리는 어떤 모양새로 서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 So thank you guys. I'm looking forward to what's coming. Thank you. Alright. 저는 이제 슬슬 가볼게요. 위버스가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끊을 거야. 네, 지금 5번째거든, 이게? 말이 돼? 어떡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화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받아드릴게요. 분발라. 여러분 분발라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냅시다. 분발라. 너무 못 쳤는데? 너무 못 쳐서 한 번만. 진짜 좋아. 나 며칠 전에 엄마랑 할 때 진짜 잘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의 평화는 무슨. 잘합니다. 분팔라 하세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뜬 그 분팔 비디오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Love you. Bye. 사랑해요, 피어나. Good night. 분팔라 하세요. 내일 봐.